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채권 기본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주제는 어떤 얘기냐면 아마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채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채권 투자를 제가 자문사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강의 갈 때도 그렇고 가장 저한테 많은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채권별로 언제 투자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채권별로 언제 투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채권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다루고자 하는 신용 등급을 정확히 아시면은 되게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채권의 신용 등급을 알게 되면요. 그 채권의 캐릭터를 다 알게 되고 따라서 이런 채권은 어떤 타이밍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금방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신용등급과 가상금리 이런 걸 통해서 채권 투자 시점까지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등급인데 먼저 우리가 그 베이직한 얘기 좀 신용등급 한번 볼게요. 신용등급은 보통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세 군데가 있어요. S&P, 무디스, 피치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트리플 A부터 해서 D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거는 트리플 A, 더블 A 뭐 이렇게 해서 A, B, C, D죠. A가 제일 안전한 거고 D로 갈수록 등급이 낮은 거죠. 그리고 그 등급 안에는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생투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신용 등급은 우리가 커먼 센스 정도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신용 등급을 어떤 방식으로 매길까? 물론 신용 등급이 말 그대로 회사가 얼만큼 안전하냐, 단단하냐 이런 내용도 되겠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신용 등급을 알게 되면은 결국 그 회사, 그 채권의 부도 확률도 알게 돼요. 즉 우리가 과거 통계를 보면은 등급별로 5년 내 부도 확률을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볼게요. 트리플 A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내 부도 확률 0.17%. 그죠? 거의 부도 안 난다고 알겠죠? 그리고 좀 내려갈게요. 트리플 B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내입니다. 5년 내 부도 확률 3.33%. 반면 더블 B는 부도 확률이 확 올라가네요. 10%. 싱글 B는 무려 20%네요. 트리플 C는 그냥 5년 내 반절은 부도 난다고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방금 제가 등급 부도 확률 얘기하면서 트리플 B와 더블 B가 그래서 갑자기 세 배가 점프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등급이 한 클릭 아래인데 왜 이렇게 차이 나나요? 하면 결국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더블 B와 트리플 B는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은 야구로 치면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의 차이입니다. 즉 트리플 B는 투자 적격 채권이에요. 영어로 IG 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입니다. 투자 적격 채권이고 더블 B는 마이너 리그죠. 같은 B지만 얘는 투자 부적격 채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블 B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는 투자 부적격 채권이고 더블 B, 트리플 B부터 위로는 투자 적격 채권이라고 구분하고요. 두 번째로 투자 부적격 채권은 투자 부적격 채권이라고 하고 정크본드라고 하고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하이힐드 채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트리플 B와 더블 B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제가 빠트리 꼭 설명을 원래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원래 오늘 설명 자리 없는 내용 좀 갑자기 좀 꼭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S&P나 무디스나 피치 얘기죠. 근데 국내 신용평가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즉 뭐냐면은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에 한 채권이 현대차 같은 거잖아요. 근데 글로벌 가면은 국내 신용평가보다 한참 더 내려가요. 즉 이 등급을 국내 채권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즉 국내 신용 등급은 글로벌 나가면 굉장히 등급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국내 신평으로 아마 더블 A일 거예요. 근데 글로벌로 가면 더블 B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내 신용 등급과 글로벌 신용 등급이 다르다는 건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화면 정지해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별로 이런 의미다라는 것들은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등급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등급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 채권 이름만 보더라도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국채는 트리플 A입니다. 등급이. 그리고 준정부채는 더블 A까지 보진해 있고요. 그리고 해외로 갔을 때는 회사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우량 회사채가 있고 투자 적격 채권은 우량 회사채고요. 그래서 이거는 트리플 B부터 더블 A까지 해당이 될 거고 반면에 투자 부적격 회사채는 어디 있냐면 요 끝에 있죠. 하이드 채권입니다. 하이드 채권은 더블 B 아래로 들어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 채권은 해당하는 나라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 적격도 있고 투자 부적격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채권별로 신용 등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면은 나중에 직관적으로 채권별로 신용 등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면 나중에 그 투자 상품을 선택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이제 신용 등급별로 신용 등급을 알면은 채권의 예상 수익과 변동성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으면은 이자는 좀 작겠죠. 왜냐면 안전하니까요. 반면에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자 수익이 높겠죠. 왜냐면 위험하니까. 보상을 많이 해주니까요. 그죠? 그런 거고 또 반대 그런 건 그럴 거고 두 번째로 가격의 움직임. 상대적으로 국채는 좀 가격의 변동폭이 작은 반면에 등급이 낮은 채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 손익이 등급이 낮을수록 더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제가 이 수익의 변동성을 했는데 토탈 리턴 입장에서는 결국은 채권의 이자와 가격의 변동성을 합친 게 총 수익인데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채권 이자가 작고 변동성도 작기 때문에 총 수익의 변동성 좀 작은 반면에 등급이 낮을수록 이자도 높고 가격의 변동성도 크잖아요. 따라서 수익의 변동성도 크게 되죠. 정리해 볼게요. 등급이 높을수록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겠구나. 등급이 낮을수록 콱콱 움직이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신용 등급에 따라서 어떤 수익이 바뀌냐고 했을 때 꼭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상금리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은 채권 종류가 그러니까 모든 채권은 채권을 발행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더블 A 채권, 더블 B 채권이라고 합시다. 더블 B 채권인데 더블 B 채권을 발행할 때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가장 안전한 국채 금리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블 B니까 이만큼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상금리를 더 얹어야 돼요. 정리를 할게요. 모든 채권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그 채권의 금리 구조는 국채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단에 있어요. 예시입니다. 볼게요. 만약에 국채금리가 2%라고 했을 때 국채는 가상금리 없잖아요. 반면에 등급이 여기 이제 채권용은 이게 아래로 가서 등급이 낮은 거잖아요. 등급이 낮을수록 더 위험하니까 가상금리를 더 많이 얹어줘야죠. 따라서 이렇게 등급이 낮은 채권일수록 전체 발행금리에서 가상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 더 커지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정리했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채권에서 국채 대비 가상금리 비중이 크다.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등급이 높을수록 가상금리 비중은 작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가상금리는요. 가상금리 속성은 뭐냐면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러면 가상금리는 경제가 좋으면 국채 대비 가상금리를 조금만 얹어줘도 되는데 반면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 되게 많이 얹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과거의 경기 침체 때 하이드 채권 가상금리인데 평상이 이렇게 있다가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가 확 늘죠. 반면 경제 좋아지면 이렇게 줄어들고 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결론은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가상금리는 줄어들게 되고요.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 가상금리가 확 늘어요. 그죠? 요 좀 꼭 요 캐릭터 이해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국채는 상대적으로 가상금리 비중이 거의 없잖아요. 반면 국채 비중이 대다수고. 근데 등급이 낮은 채권일수록 전체 금리에서 가상금리 비중이 커지잖아요. 어쨌건 간에 가상금리 비중이니까 전체 금리는 상대적으로 등급 낮을수록 금리는 높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얘기. 국채는 가상금리가 거의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즉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는 경제가 나쁠 때가 좋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등급이 낮은 채권은 국채 금리에 대비해서 가상금리가 이만큼 붙잖아요. 근데 이 가상금리의 방향이라는 건 주식과 똑같은 방향이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면 가상금리 줄어들고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 확 내려가잖아요. 즉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의 속성이 좀 더 강해져요. 어떤 것 때문에? 가상금리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드 채권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깍대기는 채권인데 속성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 같은 채권이지만은 그 안에 속성을 뜯어보면은 가상금리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채권 속성, 즉 경제가 나빠지면 좋아지는 거는 이게 우량 채권 내지 국채가 해당되고, 반면 경제가 좋아질 때, 턴어라운드 할 때는 주식의 속성에 가까운 이머징 마켓 채권과 하이드 채권이 더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그럼 언제 어떤 채권이 좋은지 답이 나왔어요.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나쁠 때는 채권의 속성이 강한 애가 좋고, 반면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주식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채권이 더 좋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경기 하락기에는 국채 중심으로 투자하면 될 것 같고, 반면 경기 상승기에는 이머징이나 하이드 채권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2008년과 2009년의 사례입니다. 2008년에 보면 이때 금리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부터 우량 채권, 여기가 등급이 높은 채권, 이렇게 가서 등급이 낮은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경기 침체기에는 미국 국채 그 당시 20%나 났고 준정부채 9% 났는데, 반면에 같은 채권인데 하이리 채권은 무려 26% 깨졌어요. 반면 그 다음에 경제가 턴 어라운드 할 때는 국채는 이렇게 반면 깨진 반면에 하이드 채권은 54% 올랐죠. 즉 정리를 하면은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반면 경제가 바닥권 근처에 와 있고 돌아설 거라 생각하면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도 모든 경제 사이클의 주식을 위아래 잡으면은 등급이 높은 애들, 등급이 낮은 애들, 즉 경제가 나빠질 거 하면 등급이 높은 애들, 경제가 이제 돌아설 거 하면 등급이 낮은 애들, 이렇게 잡으면은 전천후로 주식 투자하지 않고도 전천후로 채권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테크니컬하게 시점별로는 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큰 그림 위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이머징 마켓 채권은 이거 좀 다르게 좀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큰 그림에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채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연금 펀드에도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